자, 이번 시간은 업무용 승용차 비용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용 승용차가 그죠? 우리가 명세서를 제출해야 되고 제출하지 않았을 때 가산세, 그리고 불분명했을 때 가산세인데 사실 업무용 관련해서 업무용 승용차 관련해서 비용은 회사가 쓰고 그죠? 그 자료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이거 회사와 서로 협조가 잘 돼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고요. 회사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도 여러분이 명백하게 얘기해 주셔야지 나중에 명세에서 그죠? 처리했을 때 여러분이 비용을 어떻게 됐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은 회사가 해야 되는 부분, 이 부분은 저희가 세무사 사무실이 해야 되는 부분이 명확하게 그죠? 구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는 뒤에 가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용 승용차는 여러 가지 그죠? 제재가 가해지는데요. 제일 처음 제재가 뭐다? 전용 보험에 들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가 업무용 승용차가 있으면 그죠? 법인 전용 보험에 들어야 되는데 이 보험이 어떤 거냐 하면 그죠? 임직원이 그죠? 이렇게 운전했을 때 보험 처리될 수 있는 거고요. 업무와 사용되어 가지고 사용하는 중에 사고가 났을 때 보험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회사가 만약에 이렇게 전용 보험에 들지 않았을 때 그 관련된 업무 승용차 관련된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죠? 전액 전부 다 그죠? 송금 불산입하면서 그죠? 기속자에 따라서 소득 처분하더라. 상여 등으로 급여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회사와 관련해서 사용하려고 하면은 그죠? 회사 보험을 들으라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험 가입됐는지 여부도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혹시나 7월 1일부터 저희는 가입했어요 라고 하면 7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된다는 거. 그 전에는 똑같이 어떻게 해요? 송금 불산입하면서 기속자에 따라서 소득 처분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자 우리가 보험은 전용 보험 들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게 자 감가상각하면 이제 회계의 감가상각하고 세법의 감가상각 중에서 가장 큰 차이를 내고 있죠. 임의상각이라는 겁니다. 세법은 임의상각이고 그죠? 결산 조정 대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감가상각은 회사가 결산에 반영해야 된다라고 되는데 이게 중요한 그죠? 예외가 바로 업무용 승용차 관련입니다. 업무용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감가상각이 강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은 여러분이 재세무조정 하셨을 때 5년 정액법이잖아요. 5년 정액법인데 만약에 이렇게 5년 정액법으로 하지 않았다 라고 하면 먼저 세무조정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특례 그죠? 업무용 승용차 비용 관련해서 이런 특례를 적용하기 전에 그죠? 명세서에 들어가는 거는 5년 정액법으로 여러분이 상각한 것만 들어오고 그 외의 거는 벌써 세무 조정을 먼저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6년 이후 만약에 감가상각, 그 업무용 승용차를 샀을 때는 정액법이면서 그리고 5년이야. 내용연수는 반드시 5년이어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결산에 반영하지 않았거나 그랬을 때는 신고 조정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금액이 차이가 생겼더라도 세무 조정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신에 그죠? 2016년 이전에 내가 정률법을 했다, 내용연수를 다른 걸로 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유지해 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강제상각인 거 반드시 확인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결산할 때 감가상각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결산 조정이기 때문에 기계장치나 건물 같은 경우가 우리가 감가상각하지 않겠다라고 의사결정해서 장부에 반영 안 할 수는 있지만 업무용 승용차 관련된 거는 반드시 장부에 그죠? 여러분이 결산할 때 반영하시거나 아니면 신고 조정해야 된다는 거 한번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업무 사용 비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무에 얼마나 사용했느냐라는 건데요. 자, 감가상각비 해서 다 포함해가지고 비용이 있고 그 비용이 1,500만 원
이하라고 한다면 업무 사용했는지 그죠? 이렇게 업무와 사용 비율은 물론 나눠야 되긴 하지만 일지 쓰지 않더라도 우리가 비용 처리해야 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일단은 여러분이 업무 사용이냐 아니냐를 그죠? 구분해야 되는 거고 업무 사용했느냐라고 했을 때 그 금액이 만약에 1,500만 원 이하라고 한다면 일지 쓸 필요가 없더라. 운행 일지 쓸 필요가 없고요. 만약에 그 이상 되면서 비용 처리 다 하고 싶다. 비용으로 인정받고 싶다라고 하면 그죠? 운영 일지를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업무와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는 임직원이 개인적으로 사용했거나 그죠? 다른 사람이 썼기 때문에 송금불산이 회사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시고 송금불산입하고 기속에 따라서 상여나 배당 등으로 처분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업무와 사용했다라고 했을 때 사용했다라고 하면 그죠? 운행 기록부를 이제 작성했다라고 한다면 그죠? 업무에 사용하고 운영 그죠? 기록부를 작성했다라고 하면 이건 다 비용 처리하는데 문제는 없더라라고 보시는데 만약에 기록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1,500만 원 내까지만 인정되더라라고 보시면 돼요. 1년 미만이었을 때 그죠? 1년 미만이었을 때는 이게 또 안 분된다는 거. 그리고 사용 기간 연도 중에 만약에 보유하거나 임차하게 되더라도 이 1,500만 원이 그죠? 안분된다는 거 보시면 되는데 프로그램 상으로는 여러분이 이 안분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했을 때 그죠?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우리 소규모 법인 있으시잖아요. 소규모 법인은 1,500이 아니고 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했을 때는 내가 소규모 법인입니다 라고 손을 들 수 있도록 체크하는 날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또 어떤 제재가 있을까라고 하는 건데요. 이렇게 어떻게 국가가 원하는 대로 그죠? 보험 들고 관련해서 운행 기록부도 적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감가상각비 관련돼서는 800 이상은 다음 연도에 그죠? 받으세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800만 원이라는 거 여러분이 잘 아실 건데요.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이라고 해서 일반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 여러분 일반 감가상각비란 개념은 회사가 그죠? 보유하고 있는 자가라고 표현할게요. 자가에 관련해서는 800이 넘어버리는 감가상각비는 소득 처분할 때 유보로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임차료 중에서 감가상각비 상당액인데, 그죠? 렌트나 리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그 내부 그죠? 그 금액 안에는 그 차체 가격이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차체 가격을 국가가 그죠? 이제 국세청이 계산하는 법에 의해서 어느 정도까지가 리스료에서 얼마, 렌트는 얼마 정도가 차체값이다라고 보고 그거는 어떻게 똑같이 자가와 같이 800만 원 넘으면 올해는 비용 처리 못합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자, 리스 차량 같은 경우에는요. 감가상각비 상당액, 그러니까 자체 금액이 얼마냐 했더니 임차료에서요. 보험료, 자동차세 빼고 수선 유지비 뺀 금액이다라는 건데 우리가 항상 수선을 하진 않잖아요. 그렇다면 수선하지 않았다. 그러면 수수료를 구별하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임차료에서 보험료, 자동차세 뺀 거에 7% 정도는 수선비로 쓰겠지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공제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금액이 그죠? 감가상각비 상당액이고 이 금액이 800이 넘어버리면 올해는 안 돼요 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렌트 비용은 임차료의 70%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단 여러분께 업무와 다 사용했다 하더라도 감가상각비만큼은 800만 원이라는 한도를 두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소득처분 이제 보셨고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의 2월 송금 산입인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안 됩니다 라는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이제 한도가 생기게 되면 그때는 추인이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그죠? 이제 800만 원 하고 800만 원에서 해당 연도 감가상각비 뺀 거 하고 감가상각비 상당액 그 금액이랑 그죠? 영 중에서 큰 금액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한도 초과액 2월액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관련해서는 그죠? 추인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저기 유보 일반 게 자가잖아요. 자가는 그죠?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유보로 이제 여러분이 반대 추인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리스나 렌트 같은 경우에는 기타라는 소득 처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소득 처분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파트는 뭐다? 송금으로 인정 파트예요. 송금으로 인정. 송금 산입되는 거죠. 송금 산입되는 거는 여러분 소득 처분이 딱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유보 아니면 기타입니다. 근데 리스나 렌트는 자산 부채와 연결, 그죠? 우리가 차이가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타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이 소득 처분도 반드시 좀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 유보도 나오고 기타도 나오고 기타 사회 유출도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소득 처분할 때 여러분 연결해서 보시는데 참고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송금 산입은 유보 그죠? 아니면 기타더라. 그럼 자산 부채와 연결이 안 되는 거, 차이가 안 되는 거는 기타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이 보시면 리스나 렌트가 만약에 뭐 종결된다든가 하더라도 그죠? 계속적으로 이게 여러분께 뭐 이제 처분했다라고 해서 전체가 추인하는 이런 과정이 아닙니다. 그죠? 이거는 무조건 국가가 의지가 뭐냐 하면 이렇게 감가상각비는 800 외에는 안 돼. 계속 안 돼. 언제까지 안 돼? 폐업하거나 뭐 해산하거나 이렇게 되기까지는 안 돼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연결해서 가냐 하면 이렇게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이 있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고 리스하고 렌트하는 동안은 800씩 추인해 가다가 만약에 그죠? 그 중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팔았다라고 해서 처분했다라고 하면 이때 처분 손실이 날 겁니다. 처분 손실이 날 건데요. 이때 처분 손실도 800만 원, 그죠? 800만 원까지만 처분 손실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 그리고 이후부터 그냥 800씩 추인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때 감가상각비 송금 산입액을 이렇게 처분 손실에 포함되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이 이런 감가상각비 관련해서 그죠? 한도 초과돼 가지고 송금 추인 못하고 가지고 있는 걸 팔았다, 처분했다라고 하면 일단은 그죠? 이렇게 위에 우리가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은 전체 다 추인해주고 그걸 어디다 포함시켜버린다? 처분 손실로 가버리는 겁니다. 이 처분 손실이 그럼 커지겠죠. 커지고 났을 때 이게 800만 원이 넘어버리죠. 그렇게 되면 이 또한 800은 안 돼라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800, 800씩만 해주겠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또한 여러분 어떻게 이제 처분 손실도 2월 송금을 해서 다음 연도부터는 송금 처리해 주는데 800만 원씩 균등하게 해주겠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기타더라라는 겁니다. 왜? 처분했으니까 자산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송금 산입할 때 자산이 없다라면 기타구나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처분 손실 송금 불산입은 여러분 기타 사회 유출로 법정 기타 사회 유출로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고요. 여러분이 여러 가지 지금 소득 처분이 나오니까 그때 여러분이 고민 좀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외우지 마시고요. 자, 처분 손실 송금 불산입은 기타 사회 유출이고요. 여기 송금 산입으로 추인됐을 때 기타다라는 거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때까지 여러분 이론을 배우셨고요. 이제 실무는 책에서도 나와 있고 제가 실전에서 한번 해드릴 건데 일단 여러분 이제 엄포용 승용차 관련해서 제재가 많았죠.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일단 전용보험에 들었는지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난 뒤에 업무용 사용했는지 그죠? 이렇게 차량 운영 기록을 해야 된다는 거 하나 하시고 그러고 나면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에는 그죠? 자가든 리스든 렌트든 1년에는 800만 원. 800만 원까지 여러분이 송금 산입할 수 있고 그 외에는 나중에 해라라는 거죠. 추인된다라는 개념 있으시고요. 중간에마다 여러분 팔았거나 그죠? 뭐 리스를 중단하더라도 일단은 어떻게 그 이후도 800만 원까지만 처분 손실이 생겨도 800까지만 미용 처리해주겠다라는 거 하나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 이 관련해서도 이 관련된 것도 다 이제 나중에 추인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 송금을 할 수는 있지만 비용이라는 게 한도가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지금 보시다 보면요. 이렇게 업무용 승용차 관련해서 여러분이 세무 조정하기 위해서는 기중에
그죠? 준비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요. 자, 업무용 관련해서 보셨을 때, 자, 고정자산 등록, 그죠? 고정자산 등록하는데, 여러분, 업무용 승용차 관련해서 보시면, 일단 내가, 그죠? 자가할 수도 있고, 리스할 수도 있고, 렌트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고정자산 등록에는 뭐가 내가 소유하고 있는 취득한 거 관련돼서 자료가 입력을 하시고요. 그러고 나면, 여러분, 어떻게, 업무용 승용차 등록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때, 여러분, 어떻게, 고정자산이 등록되어 있는 거를 그대로 가져올 수 있도록 연결해 주셔야 되는 거 하나 하고 이렇게 업무용 승용차 관련된 거는 자가뿐만 아니라 모두 리스도 렌트도 포함되니까 여기다가 여러분이 차량별로 여러분이 등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규제를 하는 거는 차량 그죠? 차량마다 이렇게 여러분이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차량 관련해서 어떻게 유류비가 어떻다, 자동차세가 어떻다, 그죠? 보험이 어떻다라고 해서 비용을 구분해 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이 업무용 승용차를 등록하셨죠? 그러고 나면 여러분이 이제 매 기중에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입력을 하실 거잖아요. 어떻게 그 유류비라든가 주차비라든가 아니면 뭐 보험료라든가 이런 거 하셨을 때 업무용 차량 정보를 뜨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정 과목에다가 업무용 승용차 뭐 유지비, 차량 유지비, 업무용 차량 유지비 뭐 이런 식으로 계정 과목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서 업무용이다라고 여러분 지정해 놓고 나면 여러분이 그 계정을 쓸 때마다 요 창이, 그죠? 팝업 창이 나옵니다. 팝업 창이 나올 때마다 이 유류비는, 그죠? 0104 차량이 썼고 그 내용은 보험료입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여러분 기준 거래할 때마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업무용 승용차 비용 현황에서 보시면 보세요. 이렇게 차량 번호별로 유류비, 보험료, 자동차세 등등 그리고 만약에 그죠 리스나 렌트했을 때는 이렇게 그죠 임차료가 얼마입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입차료뿐만 아니라 그렇죠? 유류비는 얼마입니다. 그래서 회사 차량별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세무조정도 이 차량별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잘 되어 있으면 여러분이 일단 우리가 세무조정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관련 비용 명세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아시죠? 왜? 제출 안 하면 가산세. 내용이 잘못돼도 가산세라는 겁니다. 불분명해도 가산세라는 거죠. 근데 그래서 제가 앞선에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에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업무 관련해서 차량별로 비용 관련된 거 그리고 주행거리라든가 이거는 회사가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반드시 말씀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차량 관련해서 보시면 총 주행거리가 있고요. 총 주행거리가 있고요. 그 업무용 사용거리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그죠? 차량 운행 기록부에 적혀져 있는데 여러분이 만약 그걸 작성하게 된다면 여기 자동으로 가져오겠죠. 그죠? 내가 이제 10,000km를 떴는데 그 중에 7,000km는 업무와 관련된 거라고 하면 자동으로 가져오는 건데, 그죠? 회사가 이거는 우리가 모르는 거기 때문에 회사가 작성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회사가 그리고 어떤 차가 어떤 이제 카드를 써서 뭐 어떤 비용을 쓰는지 관련된 거는 구분해 준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또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이거 같은 경우에는 꼭 운행 기록부에 있어야지만 가져오느냐라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이 직접 입력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 회사가 총 요번 그죠? 2023년도에 총 주행 거래가 얼마고 그 중에서 우리는 7,000 썼습니다. 이거 지하철 12,000km 했고요. 사용해 그 거리가 되고요. 업무용으로 12,000 했습니다라고 해서 여러분 직접 입력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업무 비율이 나오는 거고요. 취득가액이라든가 보유나 임차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이제 입력한 걸 그냥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건데 제가 특별히 이 파트 그죠? 이렇게 이제 자가 중에서 여러분이 이제 감가상각비가 이렇게 들어온다라는 거 그랬을 때 5년 정액보험을 해서 들어온다는 거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부동산 임대업이라고 해가지고 항상 한도가 반토막 나고 어쩌면 더 많이 적게 그죠? 비용 처리되는 규정이 있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업무용 부동산
임대업이다라고 하면 업무용 승용차 관련해서도 좀 더 많은 제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다 체크하면 자동으로 한도가 그죠? 변경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월 되는 거요. 2월 금액, 이 정기 2월 되는 거 한도 초과에 관련해서는 이제 자동 가져올 거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양도를 하게 됐으면 요 양도 금액은 여러분이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입력해 주시고 자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 처분일 그죠? 처분일 관련해서 그죠?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이 이렇게 송금 불산입되는 부분이잖아요. 요 송금 불산입되는 거 그죠? 송금 한도 초과로서 송금 불산입되는 거 이거는 여러분이 어디요? 여기 조정 등록에 가면 확인을 해 볼 수가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그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여러분이 조정 등록에 가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한꺼번에 밑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이 중에서도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소득 처분할지는 여러분이 소득 처분은 이제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시는 거죠. 자, 소득 처분 한번 먼저 볼까요? 업무용 승용차 미사용한 거, 그죠? 이거 관련해서 업무가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속에 따라서 여러분이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인데 그럼 유보라는 거 봐서는 이거 자가 그죠? 기타 사유출이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리스나 렌트 그리고 처분했을 때 한도 여러분 생겼을 때 요것도 800이 넘어갔기 때문에 기타 사유 유출로 송금 불산입하고 여러분 자 이렇게 처분했을 때는 그동안 가지고 있던 감가상각비 송금을 추인해 준다고 했죠. 추인해서 이렇게 유보로 해서 추인해 주면 되지만 이 여러분 추인된 것이 처분 손실로 들어가서 800이 넘어가 버리면 이렇게 송금제 처분 손실 한도로 여러분 이후에 800씩 그죠? 추인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여기서 여러분 입력하실 때 내가 또 특히나 주의할 점 말씀드리면요. 렌트 같은 경우는 차체비가 얼마라고 책정돼 있다고 말씀드렸죠? 70%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관련해서 이렇게 임차료가 딱 적어지면 70%가 차체 비용으로 해서 이렇게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하지만 리스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이 수선비가 얼마인지도 모르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리스 같은 경우에는 차체, 그죠? 관련해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여러분이 뭐 해야 돼? 직접 입력해 주셔야 되니까 계산해 줘야 된다는 거 앞에서 말씀드렸죠? 계산하는 방법은. 자, 요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주의하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전산에 입력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출력해서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건데요. 특히나 이 명세서 같은 경우는 가산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정도 명세서는 볼 수가 있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보세요. 자, 임차. 그죠? 임차 여부에서 자가입니까? 리스입니까? 라는 거. 그래서 차량 번호랑 여러분, 그죠? 차종이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받을 때도 반드시 차량 번호를, 그죠? 그리고 차종에 관련된 정보도 받으셔야 되는 거고요. 자, 보험가입 여부인데요. 보험가입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당연히 들었겠지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보험가입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느냐? 만약에 보험가입이 안 되면 비용 처리 못하니까요. 여러분 이것도 한번 해보시고요. 자, 운행 기록 작성 여부입니다. 그랬을 때 이것도 뭐 작성했거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회사한테 작성하고 있느냐, 작성할 의지가 있느냐라는 건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1,500만 원 넘어가신다라고 하면 작성해야 됩니다라는 말씀도 반드시 들어야 되는 거고요. 총 운행 거리입니다. 그리고 업무용 그죠? 사용 거리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회사한테 총 그 운행 주행 거리라든가 업무용 사용 거리도 여러분이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회사마다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라는 건데요. 여러분은 이제 만약에 이제 저희가 한꺼번에 뭐 일기를 쓰거나 이랬을 때 그죠? 가장 골치 아픈 게 날씨 같은 거죠. 저희가 운행 기록을 하거나 이렇게 기록을 했을 때 여러분 총 운행 거리 그죠? 1년마다 내가 2023년도에 그죠? 몇 킬로에 시작해서 몇 킬로 끝났지? 이 정도는 회사가 파악을 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총 운행 거리 관련해서는 회사가 파악할 수 있도록 말씀 전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취득일자, 임차일자 적어주실 거고요. 해당 일자, 그러면서 감가상각비 나올 겁니다.
자, 감가상각비 중에서 전부 다 자가이잖아요. 저희는 자가이니까 여러분 감가상각비는 회사 그죠? 우리가 감가상각비 계산한 걸로 올 거고요. 리스 같은 경우에 여러분 자 리스라고 했잖아요. 리스 같은 거 임차료 중에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여러분이 손수 그죠? 계산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유류비라든가 보험료라든가 수선비라든가 자동차세 있습니다. 이것도 차체별로 그죠? 차체가 차량별로 구분되어 있는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제가 업무용 승용차는 따로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더라라는 거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 관련 비용이 있으시고요. 자, 이 관련 비용 중에서 여러분 자, 업무 외 사용 비용과 그죠? 업무 사용 금액으로 나눠집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업무 외 사용 비용 금액 요만큼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지? 이거는 회사가 사용한 업무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송금을 산입하면서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기속에 따라서 처분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에도 봤을 때 그렇대. 어떻게 우리가 800이 넘어가는 부분은 안 됩니다. 800 넘어 2,800이 나왔는데 800까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은 나중에 해줄게요 라고 해서 관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감가상각비 상당액 같은 경우에도 자, 올해는 비용 처리 못합니다. 송금 불산입하시면서 유보나 기타 사회 유출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송금 불산입한 거와 송금 산입한 게 나눠지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도 초과돼서 2월 되는 명세서는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고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런 유보든 기타 사회 유출로 한도 초과된 거는 관리하고 있다가 그죠? 매년 800만 원씩 추인이 되는데 이렇게 뭐다 처분이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는 겁니다. 처분이 일어나게 되면 자 어떤 걸 팔았을까요? 차량 번호 5555를 팔았네요. 그랬을 때 555가 여러분 이제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 누계액이 얼마였죠? 3천만 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3천만 원을 일단은 추인해서 여러분 송금 산입해가지고 처분 손실로 반영을 하겠죠. 그럼 이 처분 손실이 얼마? 800을 넘어가게 되면 여기서 여러분이 또 관리가 들어갑니다. 800만 원 넘어가는 거는 송금 불산입하고요. 기타 사회 유출하시고 난 이후에 이렇게 처분 손실의 한도 초과액에 2월 명세 있으시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송금 추인하시면서 소득 처분은 기타로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어서 실전에 같이 연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해서 명세서 작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중에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먼저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차를 사게 된다. 업무용 승용차를 사게 되면 당연히 세금계산서 받으시고요.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하실 겁니다. 자,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하시면서 분개하시게 되면 간편 등록되어 있으면 거기서 등록도 되어 있지만 저는 고정자산 등록 들어와서 여러분이 차량 운반구 선택하셔가지고요. 이렇게 여기서 등록하고 먼저 등록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는 여러분이요. 정액법의 5년 상각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고정자산이 등록됐다 해서 업무용 승용차 등록해서 우리가 일반 점포했을 때 비용을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용 승용차 등록에 들어가셔야 되는데요. 이 업무용 승용차 등록은요. 회계 관리 쪽에 들어가셔가지고 여러분 기초정보 관리 있으시죠? 그래서 업무용 승용차 등록이 여기 있습니다. 등록하시면 여러분이 이렇게 제니스, 그랜저 같은 경우에 우리 업무용 승용차를 등록하시는데 등록하실 때 여러분은 자 우리 자가 그쵸? 제가 자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고정자산 계정 과목하고 고정자산 코드 이쪽 파트에서 여러분이 차량 운반구 그죠? 선택해 주시고요. 운반구 선택하시고 여러분이 여기 클릭하시면 자 어느 차입니까? 라는 거죠. 어느 차를 등록하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제네스를 등록하겠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여러분이 고정자산 등록과 업무용 승용차 등록이 같이 연계되면서 감가상각비가 자동으로 생성된다. 라는 거 아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보험기간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보험 가입했는지 여부
그죠? 보험기간을 입력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여러분, 자, 업무용 승용차 등록은요, 자가뿐만 아니라 리스나 렌트도 등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스랑 관련해서 보시면 운용 리스인 거죠. 그랬을 때 이게 운영 리스냐, 금융 리스냐라는 거, 그리고 임차 기간 있고 보험, 그죠? 이쪽 파트는 여러분, 이쪽에는 이게 자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등록할 필요가 없고요. 임차 여부부터 해가지고 임차 기간, 보험 기간 여러분이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하나만 여러분 보시면요. 업무용 승용차 관련해서 보셨을 때 일반 전표 입력에서 제가 하나 시연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반 전표 들어가셨을 때 여러분이 그냥 출금으로 해서 그죠? 유류대를 썼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간단하게 적용하시고요. 금액에 만약에 100만 원을 썼다라는 거죠. 그죠? 그랬을 때 수선비로 써볼까요?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이 업무용 차량을 등록하게 되면 업무용 차량 정보 어떤 차에 쓰습니까? 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하나에 썼어요 라고 하고요. 그러면 뭐 쓰습니까? 했을 때 저는 수선비 썼습니다 라고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이게 그죠? 업무용 승용차 관련해서 비용이 한 곳으로 모아진다라는 거 여러분이 기준 거래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회계 관리 쪽에서 보셨을 때 이렇게 업무 관련해서 있으신지 구분해서 비용을 넣어주시면 업무용 승용차 비용 현황에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제네스 있다, 그랜저 있다라고 했을 때 각각 그죠? 유류비, 보험료, 자동차세가 어떻게 됐는지 한꺼번에 볼 수 있고요. 관련 비용 내역에서 여러분 자 보시면 관련 비용 합계도 여러분이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합계로 표현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업무용 승용차 비용 명세서로 자동으로 그죠? 입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이 그 관련돼서 보셨을 때 운행 기록부가 있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운행 기록부 있으시고요. 자, 이 기록부에 여러분이 어떤 차가 얼마나 주행 거리가 있었는지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이 관련된 거는 회사로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죠? 관련 번호 있고 관련 번호 그죠? 관련 번호 제네스가 그죠? 어느 날 누가 사용해서 언제 출발하고 얼마 도착해서 주행거리는 얼마였는지 관련해서 작성해 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회사로부터 엑셀을 받아가지고 업로드 시킬 수밖에 없는 거겠죠.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이 기록부를 작성하게 된다면 이제 여러분이 세무조정 과정에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들어갈 거잖아요. 그러면 요 비용에 그죠? 주행거리라든가 업무용 거리가 자동으로 반영될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러분이 이렇게 업무용 관련해서 명세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세무조정에서 먼저 이행되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자가 관련해서 저희가 5년 그죠? 정액법으로 잘 생각해가지고 감가상각비 4천만 원에 대해서는 이제 세무조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회사에서요, 요 4천만 원 아니고 5천만 원을 결산 조정해가지고 결산에다가 5천만 원을 반영했다라고 하면 먼저 그죠 미상각 감가상각비에서 5천이 올 거고 한도는 4천이니까 여기서 세무조정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여기 세무조정이 일어나면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5천이 그죠 회사 계산액으로 되어 있더라도 천은 부인해서 우리가 저 세무조정했기 때문에 여기는 4천으로 입력해야 된다는 거 수정해서 입력해야 된다는 거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총 주행거리라든가 업무용 사용거리가 혹시나 그죠 저희가 운행 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직접 입력할 수 있더라라는 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부동산 임대 관련해서 한도가 줄어들었잖아요. 그럼 그렇게 적은 한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여기 체크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외 거는 여러분이 자동으로 여러분이 새로 불러오기를 하게 되면 전체 데이터 삭제하고 불러올 수도 있고요. 현재 선택한 데이터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작성된 거 그죠? 불러왔을 때 저는 불러왔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진행하기로 하고요.
작성했을 때 여러분이 뭐 감가상각비라든가 그죠? 유류비라든가라고 해서 업무용 승용차 관련된 등록된 거, 일반 전표, 매매표 전표에 입력된 거, 그리고 우리가 그죠? 기록부를 운행 기록부를 작성했다면 요 주행 거래까지 여러분 자동으로 작성이 되고요. 그리고 저기 정기 2월 그리고 여기 밑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여기 정기 2월 있으시고요. 또 이렇게 정기에서 한도 초과해가지고 2월 된 거는 자동으로 반영된다라는 거.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주의할 거는 만약에 운행 기록부가 작성이 안 됐다면 총주행 거리나 업무용 사용 거리는 회사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입력해 주셔야 된다는 거 하고 제가 이럴 때도 말씀드렸죠. 리스 같은 경우에는 임차료는 여러분이 그죠? 이렇게 일반 전표 입력하든지 매매표 전표 입력했을 때 자동으로 불러오긴 하나 감가상각이 상당액은 입력되어 있지 않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계산해서 이 금액은 입력해 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것을 입력해야 된다는 거 하나 있고요. 그리고 처분했을 때 양도가액도 여러분이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이 일단은 새로 불러오기 하면 여러분 일반 전표라든가 매입 매출 전표 그리고 업무용 승용차 등록된 거 불러오고 그리고 총 주행거리나 업무용 거리가 없으면 여러분 직접 입력하시고 리스 관련해서 감가상각비 상당액 입력해 주시고 부동산 임대업일 경우에 체크해 주시고 양도했을 때 양도가액을 입력해 주시면 자동적으로 한도가 여러분 정해지면서 여러분 그 세무조정 요건이 이제 세무조정에 대해서 세무조정해야 될 게 정해지면 조정 등록 들어가서 여러분이 그죠? 제가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이 세무조정해야 되는 상태입니다라고 하고요. 그 중에서 여러분이 지금 미사용분은 상여로 소득 처분하시고요. 상당히 초과액 같은 경우에는 자가와 리스, 렌트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 금액을 한꺼번에 소득 처분할 수 없습니다. 왜? 유보와 기타 사유 유출로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가 같은 경우에는 유보로, 리스나 렌트가 감가상각비 한도액을 초과하게 되면 기타 사회 유출로 하면 되고요. 처분했을 때 그죠? 이렇게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송금 주인 되면서 송금 산입하고 이 송금 산입이 처분 손실로 감으로써 이 처분 손실이 800만 원 초과되는 거는 이렇게 비용 처리 못하기 때문에 송금 불산입하면서 기타 사회 유출로 여러분이 소득 처분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보 관련된 거는 여러분이 유보 관련해서 관리를 하면 되는 거고요. 기타 사회 유출 중에서 여러분이 관리는 이렇게 업무용 승용차 관련 명세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추인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특히나 정기 2월 된 거 잘 2월되어 왔는지도 여러분이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인쇄하셔서 나중에 보관을 하실 거잖아요. 보관했을 때 이 명세서가 어떻게 작성되어 있는지 보시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작성되어 있는 것도 다른 명세서보다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된 이 명세서는 명세서를 보고도 여러분이 잘 세무조정됐구나라고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업무용 승용차 관련해서 비용 명세서 작성까지 말씀드렸습니다.